부자들은 경제신문을 읽는다 시간입니다. 오늘도 짚어볼 이슈가 많습니다. 토픽 종목들도 꼼꼼하게 꼽아보도록 할 테니까요. 저희 시간 체크해 주시죠. 정영훈 과장과 함께합니다. 과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요, 첫 번째 이슈로는 아무래도 좀 좋은 이슈로 문을 열고 싶어서 현대상선을 골라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미 이슈 접하셨을 것 같아요. 현대상선이 3년 만에 동맹의 품으로 들어갔겠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죠. 디얼라이언스라는 동맹의 품으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3년 만에 글로벌 해운동맹 정해원으로 가입을 하게 된 거죠. 한진해운 파산 이후에 신뢰가 추락했던 한국 해운업의 재도약이 가능할 것인가 시장 일부에서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현대상선은 그동안은 2M에서 이 준회원 자격으로 일정을 보내왔었다가 2017년대 그마저도 박탈을 당했던 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세계 세 번째인 디얼라이언스의 동맹으로 내년부터 들어간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한진해운 이슈 이후부터 정말 해운사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뚜렷하게 긍정적인 의견들을 많이 냈던 것 같지 않거든요. 오랜만에 이렇게 좋은 소식이 나왔는데 현대상선 볼만할까요? 우선 단기적으로는 일단 그 디얼라이언스에 이제 편입이 됐기 때문에 이제 3대 이제 해운 동맹 중에서 가장 이제 선봉장 기준으로는 가장 작긴 하지만 어쨌든 이번에 이제 그 해운 동맹에 이제 들어가게 됐다라는 점은 상당히 좀 주목할 만한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현대상선 같은 경우에 지금 적자가 계속해서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내년부터 이제 해운 동맹에 이제 들어가게 되면 향후 이제 어느 정도 실적 개선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좀 높아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무엇보다 지금 해운업 업종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이제 경기 순환 업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미중 간의 이런 무역 분쟁이라든지 이러한 그 수출 물동량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그러한 업종인데 어쨌든 지금 미중 간의 그런 무역 협상도 좀 진전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이 경기 순환주로서 주식시장에서 좀 주목을 받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주고 있고요. 다만 이제 펀더멘탈 회복 여부는 조금 시간을 두고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직은 좀 기대감만으로 주가가 좀 움직일 수 있는 그러한 시점이고 향후에 이제 실적이 본격적으로 좀 개선될지 여부는 조금 더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과장님께서는 지금 이 시점에서 현대상선을 매수하진 않으실 거라는 걸로 정리할 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러니까 머스크라든지 MSC라든지 글로벌 이제 1등 이제 해운 업체들과의 경쟁력 차이가 아직까지는 상당히 큰 상황입니다. 사실 금융비용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상대적으로 현대상선 같은 게 여전히 좀 높은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경쟁력이 좀 떨어지는 그러한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내년에 이 해운동맹 가입 이후에 내년부터 얼마만큼 이러한 실적이 좀 회복되는지 여부를 좀 지켜봐야 되기 때문에 사실 이러한 경기 순환 업종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인 시각보다는 장기적인 또 롱텀으로 그러니까 사이클적인 관점으로 좀 접근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좀 낙폭 과대 시점,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좀 기술적 반등 구간, 네. 그런 모멘텀에 따른 기술적 반등 구간으로만 좀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좋은 소식은 들려왔습니다만 지금 뚜렷하게 매수할 이유까지 되지는 않는다라고 정리하겠습니다. 장기적 관점에서 더 회복의 여부 지켜보면서 대응해보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군요. 게임주 이야기 나눠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플레이위드라는 게임 보셨나요? 게임주. 3거래 동안 네. 계속해서 상한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로한 M의 힘으로 급등을 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는데요. 반면에 넷마블 오늘은 그래도 비교적 양호합니다만 어제는 급락이었죠. 넥슨 매각 훅 폭풍, 신작 실망 이슈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신작 이후에 공매도가 급증하면서 주가가 떨어지는 똑같은 패턴이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고요. NC소프트도 영 별로다 보니까 우량주 부진 속에 나름 좀 작은 종목들이 힘을 내고 있는 느낌이거든요. 게임 즐겨 하신다고 들었어요. 게임주 괜찮게 보시는 거 있을까요? 게임주는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러니까 게임주의 투자 포인트는 매우 좀 심플하게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이제 신작 모멘텀 기대감, 즉 이제 신작을 앞두고서 흥행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가 이제 상승을 했다가 신작 발표 이후에 이제 흥행 여부에 상관없이 주가가 이제 하락하는 그러한 모습이 좀 반복되는 그러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결국에는 이제 게임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신작 게임이 얼마만큼 흥행에 성공하느냐, 그리고 향후 그로 인해서 기업이 이제 펀더멘탈을 얼마나 레벨업 시킬 수 있느냐 여부가 가장 중요한 핵심 키포인트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바로 이 신작 게임이 흥행에 성공할지 여부는 뚜껑을 열어봐야 알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전에 이제
미리 이제 주가가 이제 기대감에 의해 상승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반대로 이제 그 기대감에 의해 상승했던 주가는 오히려 이제 신작 발표 이후에 상당히 좀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가 되면서 하락하는 그러한 네. 속성을 좀 가지고 있다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뭐 넷마블이라든지 또 이제 NC소프트 같은 경우는 리니지 M 이후에 지금 뚜렷한 지금 흥행 신작 게임이 없다 보니까 시장에서 장기간 좀 소외되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다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는 게임 업종 같은 경우에는 게임주 같은 경우에는 전형적으로 이러한 신작 모멘텀에 따른 단기적인 이제 트레이딩 관점으로만 접근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결국엔 또 이 신작 게임과 더불어서 국내 게임 업계의 가장 큰 화두는 바로 이제 중국의 이제 판호 발급이라고 할 수가 네. 있겠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계속해서 지금 지연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게임주에 대한 센티멘트가 시장에서 그렇게 좀 좋지는 않은 상황이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개별주 쪽에서 당분간 그러한 신작 이슈라든지 이러한 신작 모멘텀에 따른 그러한 주가 변동성만을 좀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게임주도 아직은 아니다 의견을 주셨네요. 해운주, 게임주 일단 전부 다 던지는 질문마다 좀 보수적인 답변을 주고 계십니다. 그럼 이 종목은 어떨지 궁금하네요. 하이트젤로 열어보겠습니다. 하이트젤로 뭐 테라 때문에 저희 자주자주 이야기를 나눠봤었어요. 근데 100일 만에 1억 병이 판매됐다라는 소식, 뭐 계산을 해보면 1초당 11병이 판매됐다라고 계산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하이트젤로 맥주 판매량도 5% 증가했고 핵심 시장 이래요. 유흥 시장에서 6월 이 테라의 판매량이 45% 급증했다는 건 긍정적이다라고 나옵니다. 뭐 주가는 급등은 아닙니다만 야금야금 그래도 나름 괜찮게 올라오고 있는데요. 하이트진로는 오케이 사인 주시나요? 하이트진로는 좀 긍정적으로 바라봐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뭐 아마 이제 우리가 이제 폭탄주, 그러니까 소주, 맥주 섞어 먹는 폭탄주에서 흔히 말해서 카스처럼이 상당히 거의 뭐 대세였잖아요. 그러니까 카스와 이제 처음처럼을 이제 섞어 마시는. 네. 근데 이제 요즘에는 뭐 흔히 말해서 뭐 테슬라라는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테라와 이제 차미스를 이제 섞어 마시는 그러한 폭탄주가 또 인기라는 뭐 그러한 기사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만큼 지금 테라 같은 경우에 상당히 지금 아직 초기이긴 하지만 시장 반응이 상당히 좀 좋은 뭐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뭐 국내에서 이제 맥주 업계에서 이제 1등 이제 MS 1위 업체는 이제 카스가 이제 MS를 이제 50포인트 넘는 1위를 차지하고 있고 네. 과거에는 이제 하이트진로의 이제 하이트가 원래 이제 1등이었거든요. 한 10년 전만 하더라도. 네. 근데 그게 역전이 되고 나서 이제 하이트의 시장주 MS는 계속해서 하락하는 상황이었고 카스는 견고한 그러한 MS를 이제 유지하는 그러한 모습이 좀 보였습니다. 여기에 또 수입 맥주까지 지금 들어오면서 또 국내 맥주 업계가 굉장히 좀 어려움을 겪은 상황이었는데 하이트진로 같은 경우에도 실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매출과 이익이 계속해서 장기적으로 우하향을 했습니다. 그러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번에 하이트진로가 어떻게 보면 정말 사활을 걸고 네. 출시한 이제 테라가 그래도 초기 판매량이 상당히 지금 좋게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여기에 또 이제 주세법 개정도 이제 내년에 지금 예정이 돼 있지 않습니까? 이제 종가세에서 이제 종량세로 이제 바뀌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따라서 또 이제 수입 맥주와의 그런 경쟁력 부분에서도 국내 맥주가 상당히 조금 이제 과거 대비해서 좀 우위에 좀 설 수 있다라는 점, 그러한 부분도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이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즉 이제 하이트젤로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에 계속해서 지금 안 좋았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좀 턴어라운드 할 수 있는 그러한 시점에 지금 놓여져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하이트젤로 현재 시점에서는 좀 관심을 가지고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이트진로는 오케이 사인 주셨어요. 최근 들어서 꾸준하게 상승 쪽의 방향을 틀고 있었는데 테라가 새로운 모멘텀이 돼주길 바라봅니다. 옛날에 한참 쌍용차가 부진하다가 티볼리 나오고 나서 흥행했던 느낌이에요. 부진했던 이 움직임 테라로 다시 한번 레벨업 할 수 있을지 지켜보겠습니다. 다음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오늘 보니까 어제는 좀 휘청휘청했던 5G 쪽이 올라가더라고요. 오이솔루션, 뭐 솔리드, KMW, 다산네트워크스 이런 거요. 다시 움직인다면 이들 중에서 가장 생각하시는 탑픽이 있으신지? 뭐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요. 그러니까 5G 관련주 같은 게 좀 뭐 내년까지 좀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중에서 탑픽으로는 역시나 이제 광트랜시버 이제 모듈을 제조하고 있는 이제 오이솔루션을 탑픽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 1분기 어닝 서프라이즈 이후에 제가 이 방송에서도 한 두세 번 정도 탑픽으로 이제 오이솔루션 네, 말씀을 맞아요. 드렸는데 이제 2분기 이제 어닝 시즌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도래하는 시점이거든요. 1분기에 이어서 2분기에도
계속해서 이제 실적 모멘텀이 좀 이어질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고요. 물론 이제 5G 장비 업체들 같은 경우에 내년까지 계속해서 이러한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좀 높은 상황이지만 그 중에서도 역시나 탑픽으로 오이솔루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에 뭐 증권가에서 목표 주가도 현재 주가는 한 5만 원대 수준인데 한 8만 원대 수준까지 이제 제시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오이솔루션은 좀 긴 안목으로 계속해서 좀 긍정적인 시각을 유지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참 부자들은 경제신문을 읽는다 두 분의 출연자 정여운 과장님, 김건지 사장님 5G 쪽 여쭤보면 거의 늘 오이솔루션 답변을 주셨어요. 두 분이 오이솔루션 너무 좋아하시네요. 일단은 더 올라갈 수 있다라는 쪽에서 증권가의 목표치도 넉넉하니까 저희 긍정의 기대 갖고 오이솔루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궁금했던 종목과 이슈에 대한 전략들 챙겨봤네요. 정여운 과장님과 함께했고요. 부자들은 경제신문을 읽는다였습니다.